네, 지금 뭐 혹시 유통기한에서 이게 뭐 쩐내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내가 확인해봤습니다. 안 납니다.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는 저는 뭐 2023년 유통기한짜리까지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먹어도 뭐 큰 문제 없더라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좀 뭐 식용유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죠? 그래요. 네, 좀 지난 그거 먹을만 하잖아요. 먹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2023년? 그럼 2025년인데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놀래긴 하는데 네네. 예, 너무 지나면 좀 뭐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네. 요 정도는 뭐 올해 한 6월 여름까지 여름까지?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네. 예, 여튼 뭐 유통기한은 4월 1일까지니까 네. 참고하시고 어쨌든 하루에 3개씩 먹으면 뭐 2달이면 다 먹지 뭐. 그럼요. 네. 네. 2달이 뭐예요? 그러니까 72개니까 3, 4면 90. 아, 그래 한 달이면 다 먹는 한 달이면 다 먹어요. 한 달이면. 네. 빨리 사세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영향 많이 주시는 네. 우리의 투자 에너지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유 좋아하시죠? 두유 예, 네. 좋아합니다. 잠깐 머뭇거리셨는데 이거는. 두유 해부 모닝 브렉퍼스트. 네, 아침 드셨죠? 예, 이제는 두유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유랑 요 에너지바 네, 이렇게 좋죠. 같이 드시면 네. 너무 좋아요. 두유 노 싸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국장부터 한번 살짝 보고 시작할까요?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그리고 데이 마켓이라고 해서 낮에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낮에 종목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을 견인했고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부과 그 내용이 시장에 이제 직격탄을 준고 악재를 좀 작용을 한 건데요. 근데 미국은 그것을 반영하면서 아침 시작에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좀 낙폭을 키우는가 싶었는데 이제 장중에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 합의 요 내용이 장중에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캐나다와도 한 달 유예 합의 CNBC에서 맞습니다.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 반등을 보면은 뭐 플러스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강한 반등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유예 합의인 거고 유예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중국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또는 악재가 거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저가를 제가 써왔는데요. 다우는 마이너스 1.49, 나스닥은 마이너스 2.48, S&P 500이 마이너스 1.93%였는데 종가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것은 반도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관세 네. 이외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반등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5.8%였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2.8%로 반등은 했어요. 그러나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의 그 기술주나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저점으로부터 상당 부분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하락으로 인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중반까지 이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서 어제 얘기들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얼마큼 하락했나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다 반등했어요. 빠졌다가 전부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반등을 했고요. 상대국의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그것을 이제 피해는 분명히 있었지만 네. 미국 시장 자체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방향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좀 않았다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어제도 아침에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한 달간 유예 합의 됐다라고 하면서 뭐 곧바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것을 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이제 순차적으로 네. 유럽도 있을 거고 중국은 뭐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노이즈로 계속 작용을 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진짜 어디 보고서도 아니고 네. 그냥 각자의 여러분들의 느낌이 좀 있으실 건데
2018년도, 19년도에 그때도 저 똑같이 방송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 생각에 그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합의하고 빠르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드냐면 2015년, 16년도에는 시장이 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7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동안에 계속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는 2018년도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거의 준비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있었고 2019년도 가을에 여름 지나고 나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꽤 긴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미국은 4년 중임제지 않습니까? 네. 2년 지나고 나서 중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를 사전에서 시장이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마지막이잖아요. 트럼프 그쵸. 대통령 입장에서 네. 보면은 내년 되면 중간 평가를 네.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그때처럼 막 한 1년간 준비해서 관세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중간중간 나눠서 막 하고 이러기에는 네. 그때보다 지금은 상당 부분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생각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그때 그러한 상황을 새로운 것이라서 아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다 예고가 된 거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도 했고. 그래서 각국에서 대비를 상당 부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의 위치 차원에서도 그때는 한 2년간 등락하면서 박스권을 좀 있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2017년도에 올랐고 네. 2018년도에 조정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의 주가 지수 위치 자체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네. 역사 신고가를 계속 내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조금만 어떤 트리거나 이게 잡음이 나오면은 시장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경고를 월거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냥 둘까?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고 네. 네. 경제지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제도 행정명령 해놓고 곧바로 그날에 한 달간 유예해줄게. 네. 그때가 합의하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8년도, 19년도에 긴 기간 동안 시장에 이것이 불확실성과 그리고 노이즈로 작용을 했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빠졌다 빨리 올라오고 이런 등락이 당분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 기간은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되고 그래서 더 과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주요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 3% 빠졌고요. 뭐 애플과 테슬라는 이제 중국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5% 빠졌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지금 박스권의 하단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수급상으로도 밑에서 좀 한동안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메타는 1.2% 올랐고요. 넷플릭스 0.2% 올랐고요. 팔란티어는 1.5% 올랐는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제가 좀 전에 핸드폰 꺼내서 봤는데 지금 현재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래요? 예. $100 넘었겠네. 이거 보니까 네. 작년 초까지만 해도 $25인가 이랬었어요. 네. $100 올랐으면 지금 이미 1년 만에 거의 4배 오른 거예요. 팔란티요? 예. 근데 시장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소프트웨어, 네. AI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데들이 지금 좋은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수급도 맞아 떨어지고 네. 실적도 좋고.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게 매출이 우리나라 원화로 따져서 한 1조 정도 돼요. 1조 정도. 네. 연간으로 해서도 뭐 4조에서 5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 아닌데 역사적 신고를 내면서 시총도 높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팔란티아 그 내용보다도요. 어제 이 와중에도 메타나 넷플릭스, 팔란티어 이런 쪽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AI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수급이 넘어갔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올해는
그래서 새로운 섹터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엿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관세 영향을 받았고 관세 부과에 대한 시장의 악재는 분명히 맞는데 중간중간에 트럼프의 워딩으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팔랑티어가 그렇게 막 좋은 퍼포먼스가 아닐 때 뭐 팔란티어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빨랑튀라고 맞아요. 빨랑튀어 약간 조롱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약간 밈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 좀 있고요. 이번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좀 그래요. 팔란티어가 예, 국방부에서 AI 서비스하는 부분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그냥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에요. 출신 자체가 그 인큐텔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CIA의 스타트업 맞습니다. 그 뭐죠 인큐베이터 예.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하는지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기관에 뭘 서비스하고 뭐 이런 맞아요. 거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샀어요? 저요? 네. 예전에 갖고 있다가 떨어져서 팔았지. 무서워서 팔았죠. 안 돼. 예, 뭐 근데 그 팔란티어 자체 부분이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되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수급이 상당 부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뚜렷해진다 점차로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네. 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해. 허무할 정도로 또두개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매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전체적으로 9,800억 나왔고요. 외국인이 한 8,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한 반 정도 4,500억 정도 삼성전자 매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차익 매도가 4,50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뭐 7% 8%씩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 5%씩 쭉 빠지는데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반등을. 그래서 어제 반등을 못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매수세 부재가 당연히 정답이겠죠. 근데 매수세가 왜 없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해외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온 악재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 관세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될지 언제가 될지 지금 사면 내일 또 어떤 일이 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스탠스가 바뀐 부분이 매수세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가 어떻게 안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뭐 유럽하고 막 싸우고 이랬을 때 미국은 빠졌다 반등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내내 안 좋았어요. 1년 내내.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 관세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맞은 거잖아요. 네. 처음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진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장중 내내 반등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저점 3.1%가 하락이었는데 2.5%로 마감을 했거든요. 반등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빠졌다. 그렇게 좀 어제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막 7% 전후로 빠졌어요. 10% 이상 빠진 종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하락이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 사우스 코리아 ETF 있지 않습니까? EWI. 어제가 아침에 2.4%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종가는 한 2.5% 정도 됐네요. 비슷하긴 했어요. 이게 늘 맞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좀 움직이는데요. 지금 현재는 플러스 1.5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는 또 플러스 1.5. 혹시 시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장에서는 사실 합의가 될 거라는 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는 좀 과하게 반등을 한 거예요. 네. 어제 일본이 2.6% 빠졌고요. 대만은 3.5%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 대만, 한국이 중국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요? 네, 중국은 어제 약밥 정도였습니다. 일본, 대만, 한국이 뭐냐면 대미흑자국의 순서로 따지면 1위부터 6위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들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이 반등을 저점으로 한 것은 우리는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또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네. 어제 하루 종일 봐서는 정말 맥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빠졌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이 어제 2,096억 비교적 큰 폭으로 매수해줬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 연기금은 최근에 계속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 종목을 보면 네이버는 뭐 강보합 정도였지만 어제 이 와중에 이제 강보합이 있으니까 상승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카카오가 플러스 9%였습니다. 오늘 샘 얼트먼이 카카오와 뭐 협약한다 요 뉴스를 좀 갖고 왔는데 그 내용과 함께 9% 올랐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카페24, 플리토, 셀바스 AI, 센즈랩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플리토는 어제 20% 이상 올랐고요. 카페24도 한 10% 이상 올랐고 전체적으로 강세를 오른 종목은 또 급등을 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AI에 이제 적용한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쪽으로 수급이 확실히 가는 것들이 확실히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거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등락이 심해요. 아주 급등하고 맞아요. 급락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선두로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제 너무 맥없이 빠져가지고 네. 어제 전체적으로 아마도 우리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산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전체 평가액이 많이 네.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내리면 안 되거든요. 시장은 흘러내리면 그래서 어떻든 반동 주었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황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한동안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박스권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미국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AI 성장 경로가 변화되면서 섹터와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2018년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당시에 1년 내내 약세 구간이었어요. 이게 우리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를 약화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당시는 2017년도에 역사적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악재를 받으면서 떨어지는 구간이었고요. 이번에는 작년에 상대 약세 속에서 저평가 국면에서 악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맞을 때는 뭐 같이 맞았다고는 보이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추세적인 것보다는 박스권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어디는 수혜이고 어디는 뭐 피해이고 또는 환율 때문에 뭐 피해냐 수혜냐 이런 걸 따지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관세 영향이 없거나 아예 무거나 그러니까 실물이 없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이거나 아니면 어찌되었던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관세를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성장하는 산업군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좀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얘기를 지금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잠깐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하기 전에요. 2018년도에요.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의 율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품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 뭐 1,000억 달러치 한다. 뭐 2,000억 달러치 한다. 3,0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했어요. 그때는요. 네. 단계적으로 했는데 언제 몇 번을 했냐 꽤 많이 했습니다. 2018년 1월 22일 날 처음에 했고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안 적어왔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곧바로 3월 8일 날 또 했고 6월 15일 날 또 했고 9월 24일 날 또 했어요. 2019년도에 5월에 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3,000억 달러인가 추가 관세 부과한다 그래 놓고 9월 달에 연기한다 그래 놓고 12월에 합의를 봤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러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S&P 500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나 보면은 뭐 12%, 7%, 3%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말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1월, 3월, 6월, 9월, 5월, 8월 요거를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섯 차례를 표시를 좀 해놓은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S&P 500이에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 코스피입니다.
우리 코스피예요. 그 다르죠. 네. 근데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바로 보고 웃으시면 아니, 때려 맞고 미국은 어떻게든 다시 이제 끌고 올라가는데 네. 우리는 때려 맞고 계속 밑으로 처지네요. 네. 처음에 날짜도 비슷하죠. 그때도 2월이었습니다. 이게 2월이에요. 2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이때 툭 빠졌다가 반등했어요. 네. 3월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빠졌다가 또 반등했어요. 그 다음에 6월에 했을 때 살짝 빠졌다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또 했을 때 또 빠졌었습니다. 이때는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여기에 되게 몇 가지 유추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관세부가 그때도 격렬하게 관세부가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시장이 반영했다 반등하고 반영했다 반등하고 반영했다가 반등하고, 근데 이때는 금리 인상이 2.5%까지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도 관세부가 한다고 하니까 싸웠다가 반등하고 싸웠다 반등하고 합의 보고 나서 그냥 쭉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대 팬데믹 때까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 관세부가로 인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쭉 계속해서 막 한 달, 두 달 동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1, 2주 동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런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렇겠죠. 관세부가 한다 그래놓고 그러면 협상하고 뭐 그럼 시장은 또 그걸 바라보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다 받으면서 똑같이 빠졌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지금 같은 날짜입니다. 다. 같은 날짜에 다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처음에 빠졌다 반등을 주었는데 점차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시장은 반등을 약하고 오히려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이 보시면 빠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추세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보다도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때처럼 2018년처럼 계속해서 이런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이 격하게 일어난다면 우리한테 피해가 있는 건 분명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올해 성장률에 이런 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역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한 가지 있는 거고 그러면 지때하고 똑같이 우리 시장은 미국은 관세 이거 부과하고 협상하고 요 사이에 빠졌다 올랐다 하는 사이에 우리 시장은 계속 이렇게 빠질 거냐의 부분에는 그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뭐냐면 이 바로 직전이 2017포인트인 우리 역사적 신고 가격이었어요. 우리 시장이. 네. 신고 가격을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를 치고 빠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팁인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2018년도에 4차례 금리 인상을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연말에 2.25에서 2.5%까지 올렸는데 3, 6, 9, 12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3월 8일에 빠졌고요. 6월 15일에 빠졌고 9월 달에 빠지고 그랬어요. 얘들이 뭐 이게, 때문인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관세 때문인지 금리 인상 때문인지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날짜가 다시 가보면요. 이게 지금 그때도 공교롭게 관세 인상 그것 때문에 관세를 올린다 뭐 2천억 달러씩 뭐 관세 부과한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대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요 빠진 게 3월, 6월, 9월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렇게 네.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올해는요. 올해 그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3.912에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은 금리 환율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시장의 영향을 그때는 동시에 주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도 않고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유추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아까 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 부분 다를 거예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처럼 강하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네.
세계 각국에서 이번에도 보면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그냥 우리 대응을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 관세를 높여서 뭘 하겠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내놓지만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하고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텐트럼을 일으키고 어제 와서 우리나라 3% 빠지고 이랬는데 네. 이거는 우리 시장이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이건 굉장히 노이즈이고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네. 당분간 계속 이럴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끝났어. 뭐 이제 막 던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어제는 좀 오버하지 않았나.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차트와 고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날짜를 보고 관세 부과한 날짜 보고 빠진 날짜 그리고 얼마큼 반등했고 이걸 보시면 이런 질문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요.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 것 같습니까? 얼마까지 빠질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누가 몰라요, 그거는. 네. 모르는데 과거에 어땠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도 한번 예전에 방송 같이 하고 그랬는데 김 교수님이 오시니까 제가 좀 빨리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일단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EU 제품에 새로운 관세 확실히 부과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가의 자료들 보면은 이 본격적인 관세로 인한 노이즈는 4월쯤 될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쬐부른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행정명령 해놓고 곧바로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과 대화할 것이라고 보도가 막 있었는데 곧바로 뭐 멕시코하고는 한나간 유예 합의했다고 하고 캐나다와는 좋은 대화했다라고는 보도만 들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또 캐나다도 30일 유예했다고 하고 근데 트럼프는 상당 부분 얻어냈습니다.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 군인 배치하는 네. 거나 뭐 그리고 또 돈을 부어서 거기에 뭐 국경 장벽하는 국경 예. 뭐 이런 예. 것들은 대부분 강화하고 얻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는 입사 시간 내에 대화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나오겠죠. 어떤 건지. 근데 중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는 잠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세죠. 좀 세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장 말고 미국 시장에.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만약에 이게 계속되면 시장이 한 5% 하락 전망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에 어땠는지. 뭐 그런 정도를 얘기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보다도 그래도 이런 데는 리서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데니까 이번 관세 지속 시 S&P 500의 기업 이익이 2에서 3% 감소하고 관세율이 5%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S&P 500 기업 이익이 1에서 2% 하락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이터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하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이 3에서 7% 상승해서 미국 물가는 0.7%, GDP는 0.4%,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하락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또 다시 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유동성으로 이 힘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유동성의 힘을 누가 만들었냐? 바이든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올라서 어찌 생각해 보면 조금 우려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버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나는 넌 바이든 그래서 바이든하는 거는 뭐 다 치우고 본인이 새로운 걸 하면서 그 쌓아놓은 것들을 만약에 부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은 상당 부분 전에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월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빨리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50.9로 나왔습니다. 요거 오타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화살표였는데 오타가 나왔는데요. 요게 의미가 있는 게요.
10개월 만에 확장 구면에 진입한 거예요. 50을 넘어서는. 네, 50을 넘어서는. 네. 10개월 만에 확장 구면. 미국이 가만히 그동안에 우리가 맨날 뉴스 전해드릴 때 서비스업 PMI는 좋은데 네. 제조업 PMI는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10개월 만에 넘어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게 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나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PMI하고 동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분석하시는 분 되게 여기 와서도 얘기하시는 분 많던데요. 네네. 그래서 이 미국의 제조업 PMI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게 동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샘 올트만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을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어제 일본에 가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라클과 5천억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직접 개발할 거다. 전반적인 AI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할 거다. 요 얘기를 했고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 AI 전용 단말기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AI는 컴퓨터와의 접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하다. 다만 시제품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다.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서 거기에 뭐 말로도 하지만 이렇게 눌러야 되고 열어서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얘기한 온디바이스, 웨어러블 이게 AI 때문에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러면 뭐 글래스로 뭐 디스플레이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요 얘기를 하면서 핵심 포인트는 음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음성 관련 뉴스들이 이틀이나 폭등을 이틀 동안 50% 넘게 올랐어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하겠다는 거죠. 이제 네. 말로 이제 버튼이 아닌 말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 때문에 심층 추론 모델인 딥 리서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봐라, 딥시크의 3배 정도의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저께 시연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비공개 개발자 워크숍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8시, 지금 8시 반 정도부터인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합니다. 이제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뭐 삼성, SK와 카카오, 뭐 웨이브가 들어가겠죠. 근데 사전적으로 카카오와 오픈 AI가 AI 협업을 할 거라 협업 발표를 할 거라는 게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카카오가 급등을 좀 한 겁니다. 이제 자체 LLM과 외부 AI 모델을 조합한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여기 이제 카카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을 적용하겠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는 다 서버에 이제 다 그냥 막 때려 넣은 거고, 네. 이제 각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로 이제 가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인프라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최적화를 만드는 이게 더 지금은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한다고 하니까 어제 9%나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삼성과 SK 등과도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용 AI 칩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과 SK의 일정 부분 요청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올트먼이 네. 음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혹은 뭐 글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저는 올트만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면 내일 뉴스. 오늘의 내일 뉴스. 음성은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네. 예를 들면 책 읽을 때도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할 때랑 눈으로 볼 때랑 뭐가 빨라요? 눈이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리고 뭐 이미지라든가 하여튼 각종 정보를 우리가 입력하는 데 있어서 음성은 시각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무슨 몰스브로로 뭘 하지 않는 이상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기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것은 반드시 시각 기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 글래스가 됐든 뭐 이게 머리에 뒤집어 쓰든 뭐가 됐든 시각이 기반돼야지 음성으로는 불가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올트먼과 정프로의 대결.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후에 제품을 한번 보시죠. 저한테는 안 거시네. 아니 뭐 조금 일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이 나올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변했다. 근데 이런 그 말씀. 애플 아이폰 때 기억나시죠?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누르는 맛이 있다. 네. 버튼은 안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블랙베리가 물리적 버튼이 물리적 버튼은 안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또 이제 없어지긴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하여튼 뭐 저는 올트먼과 이 부분은 하여튼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을까요? 네. 이건 이제 국내 뉴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 경제학자 100명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우울하게 평균이 1.6%가 나왔습니다. 이게 1.6%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정부에서 1.8%, 한국은행 1.9%, KDI 2%, OECD 2.1%, IMF 2%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비관적으로 나왔고요. 설문 결과가 1.8% 미만이 58명이 나왔고 그리고 64%는 상당 기간 성장이 정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공 기자님 그런 말씀 하시던데 수출 기업이나 아니면은 최첨단 기술로 가는 거에 우리가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 저도 그래서 그 뉴스를 가져오려다가 오늘 가져왔으면 중복될 뻔했는데 내수 소비가 정말 장난 아니게 지금 안 좋습니다. 그 내부적인 뭐 정치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에는 뉴스에는 정치적인 거와 연관을 많이 시키던데 그 전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거 좀 긴 얘기이지만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우리 예전에 우리 잘못하면 일본 쫓아간다 네. 이 얘기를 되게 했는데 우리는 다르다. 국민성도 다르고 우리의 상황은 일본과 다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뭐 한 5년 10년 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지표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다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상당 기간 오래 가면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은 뭐냐면 그냥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네. 투자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을 좀. 사실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미국으로 해외로 가는 것도 똑같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 네. 일본의 투자자들이 다 해외로 나갔잖아요. 다 해외로 갔어요. 옛날에 잘 나갈 때. 네, 똑같은 이 현상이 맞아요. 지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이런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어떤 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작년에 ESS 배터리 수출이 13% 증가해서 29억 달러 정도 됐는데 전기차 배터리 수출은 마이너스 56%가 돼서 11.7억 달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ESS용이 전기차를 추월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미국의 태양광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이런 얘기가 돼서 우리 배터리 3사가 ESS 비중 확대로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캐즈민이 어쩌면서 안 좋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거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보고서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ESS가 너무 잘 돼갖고 전기차 추월한 게 아니라 전기차가 너무 안 돼서 ESS가 추월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ESS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게 13.8%인데 어쩌다 보니 1등했네. 막 이러면서 옆에 애들이 다 없어졌어. 이게 어디 갔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